사실 그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영어를 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앨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영어를 왜 공부하시나요? 혹은 영어를 얼마나 잘하고 싶으신가요? 영어를 잘하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비해서 왜 우리의 영어는 이토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영어 공부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대체 이 영어라는 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왜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질까요? 사실 그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영어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영어를 써본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요. 제가 언어를 익히는 과정 자체를, 음소를 익히는 자체를 근육을 키운다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잖아요. 언어라는 건 도구예요. 뭐라고요? 언어는 도구예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젓가락을 사용하는 방법, 젓가락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근육을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써먹어야 하는 도구라고요.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영어를 도구로서 써본 적이 없는 거죠. 영어를 도구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가진 생각을 언어로 꺼낼 때 영어라는 도구를 가져다가 그걸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린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고 있죠? 말 그대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일단 공부라는 측면에서 영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단어를 막 외워요. 문법을 익히죠. 그 다음 우리가 그 영어를 사용하는 곳은 우리가 그 단어를 잘 외웠는지, 그 문법을 잘 외우고 있는지 시험지에 그걸 옮기는 것 뿐이에요. 아, 그럼 한국에서 공부하는 건 다 틀렸으니까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저도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부산 토박이에요. 제 영상에서 묻어나오는 사투리를 살짝살짝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국식 영어 교육이 틀렸다라고 말할 순 없는 거죠. 어휘 물론 외워야 합니다. 문법 물론 알아야 합니다. 문법이라는 것 자체가 관계대명사, 현재 완료, 동명사, 투부정사 이 아이들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를 어떻게 배치해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소통하는지를 익히는 방식일 뿐이니까요. 문법도 익혀야 하고요. 어휘도 익혀야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휘나 문법 수준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왜 이렇게 들리지가 않고 입에서 나오지가 않는 걸까요? 그 자체를 언어로 써먹어 본 적이 없어서인데요. 제 주변 친구들과 저를 조금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그 영어를 계속 써먹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학교에 계신 원어민 선생님이 너무 예뻤었거든요. 그 원어민 선생님한테 막 가서 괜히 말 한마디 해보려고 막 혼자서 말을 되뇌어보기도 하고요. 선생님한테 더듬더듬 문장으로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는 말을 써먹으려고 했던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선생님, 근데 저는 일상에서 영어를 쓸 기회가 없어요. 영어를 쓸 이유가 없는데 어떡하죠? 제가 원어민 선생님을 접했던 건 초등학교 3년 딱 그 시간 뿐이에요. 그 이후엔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거울을 보고 중얼중얼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아, 선생님, 거울을 보고 영어를 중얼중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어를 잘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영어를 뱉었어요. 그냥 뱉었어요. 그렇게 영어를 입으로 소리 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영어라는 언어를 굉장히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어라는 것 자체를 좀 써먹기 시작해보세요. 어쩌면 영어를 공부하기만 해온 우리에겐 여러분이 이미 갖고 계신 그 많은 어휘와 많은 문법을 잘 정리해서 밖으로 꺼내는 연습을 충분히 한다면 한국 사람들이야말로 영어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충분한 인풋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있는 이 음소 근육이라는 것 자체도 그 넘쳐나는 단어와 표현들을 알맞은 그릇에 정리해서 넣는 과정일 뿐이니까요. 선생님, 저는 주변에 영어를 말할 원어민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느낀 건데요. 사실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영어를 말하고 쓰려고 이미 만들어진 소규모의 그룹도 굉장히 많았고요. 스터디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혹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런 건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나 자신이랑 연습을 해보세요. 거울 앞에 하나 두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꺼내보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앞으로 따라오게 될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영어를 꺼내서 도구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와 함께 음소 근육을 키워 가시면서 영어에 대한 생각 자체를 조금 바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써먹으려고 자꾸 익히셔야죠. 써먹으려고 자꾸 연습하셔야죠. 수영에 대한 이론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피아노에 대한 이론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베토벤이 저절로 연주되지 않듯이, 수영장에 풍덩 하고 빠졌는데 평형이 되지 않듯이 영어 자체도 도구, 영어라는 자체가 여러분의 생각을 꺼내는 하나의 수단, 방법,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걸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부터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영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한테 굉장히 익숙한 핸드폰의 셋업 자체를 영어로 바꿔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익숙한 것들을 영어로 조금 바꿔나가는 것,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음소에 대한 강의뿐 아니라 여러분께 영어를 조금 더 편안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들도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항상 즐거운 영어 하시고요. 모음 강의 아주 재밌게 준비해서 찾아올게요.